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천일문 완성, 조간편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기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번 부연 설명과 8번 끊어읽기를 한 번에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부연 설명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구문이라기보다는 독해 전략에 가까운 파트입니다. 글씨를 좀 예쁘게 써볼까요? 독해 전략.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보통 수능이나 탭스나 뭐가 있죠? 공시 같은 시험을 보면은 글이 문단 단위로 먼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단에서 대의파악이라고 부르죠. 주제, 요지, 주장, 목적 등등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뭘 찾는다고 하냐면 주제문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주제문을 앞으로 저는 TS, 토픽 센텐스라고 부른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문에 주제문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뭐가 될 거냐는 거예요. 글의 메인 아이디어, 중심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제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뭐가 될 거냐는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예시, 부연, 상술과 같은 내용들이 될 거예요. 즉, 주제문만 말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이미 밝힌 게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거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를 더할 수도 있고요.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상세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문단에만 해당되는 것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 안에서 특정 요소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 뒤에 이 특정 요소를 부연 설명하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주제문 혹은 그냥 조금 어려운 문장을 적었는데 이것만 적어서는 사람들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옆에 추가로 부연 설명으로 뭔가를 더 적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독해 전략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제문이 뭔지를 맞히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천일문 완성의 저자이신 김기훈 선생님께서는 반대하실지도 모르지만 주제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대신 우리는 주제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능동적인 독해 과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읽었을 때 주제문을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주제문이라고 단정을 지었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실력에 그것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고. 오케이? 저도 지문을 다 읽지 않으면 답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김기훈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한두 문장만 읽고도 문제를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렵다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추측 게임을 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주제문인가?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인가? 이건 부연 설명인가? 이걸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고민이 독해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구문 공부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인지 아니면 예시부연 상술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완전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겠죠? 예시부연 상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느슨하게 읽어도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제문이라고 확신하게 된 혹은 주제문일 거라고 강력하게 추측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해석이 안 돼. 구문 독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어들이 너무 생소해서 독해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시부연 상수를 다시 꼼꼼하게 읽어서 의미를 파악해야죠.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명사가 나오고 such as라던가 including 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뭐와 같은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항상 꼼꼼히 읽어야 된다. 그건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꼼꼼히 읽고 언제 대충 읽어도 된다?
앞에 나온 명사를 읽었는데 뭔 소린지 다 알겠어. 그럼 뒤에 나온 예시, 상술, 부연에 해당하는 such as는 안 읽어도 되겠죠. 근데 내가 명사를 딱 읽었는데 느낌이 안 와. 뭔 의도로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예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연 설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해할 때 부연 설명도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꼼꼼하게 읽는 친구가 돼야겠고, 우리가 문장 단위로 특정 문장에 대해 덧붙여지는 부연 설명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해가 안 될 경우에 꼼꼼하게 읽는 친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나온 설명 한 번만 읽어보면요. 앞에 나온 어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끄는 구문으로는 컴마 다음에 나오는 관계사, 이거 계속정용법 혹은 삽입구문이라고 했고요. 삽입구문, 세미콜론 다음에 나오는 that is와 in other words 같은 표현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동격 구문이나 콜론 뒤의 내용이 앞에 나온 막연한 의미의 어구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설명할 때는 읽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고 바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코스타리카는 was discovered. 그러면 발견되었죠. 언제? 1502년도에. 그렇죠? and was named. 이름이 붙여졌죠. by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온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이 나온 거네요. 제가 조간편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아예 천일문과 별개로 문법 특강을 하나 찍을 건데 바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3강 정도로 나눠서 촬영할 걸 예상하고 있고요. 그 강의만 듣더라도 수능 수준의 관계대명사들은 모두 해결이 될 것이고 공시 수준도 거의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Who thought? 생각한 사람이야. 뭐를? That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네요. It might be a land rich in gold. 이것이 이 코스타리카가 might be 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A land 땅일지도 rich in gold 금에 있어서 풍부한 금이 많은 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2번 문장. Some earthquakes. 몇몇 지진들은요, are produced. 생산됩니다. 만들어집니다. before. 전에 or during. 혹은 동안에. 뭐 전에 뭐 동안에. volcanic activity. 화산 활동 전. 혹은 화산 활동 중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이 되는 거예요.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그런데 그때는요, rocky is moving 움직입니다. to fill in 채우기 위해서 뭐를? spaces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인데요. 또 어떤 공간이야? 또 관계부사절 나왔네. where magma is no longer present. 마그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바위가 이동할 때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드는 거예요. 저 문과라서 잘 모릅니다. 화산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막 폭발을 하겠죠. 폭발을 하면은 여기에 있던 게 나가는 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가 계속 빈 공간이 생길 거라고요. 빈 공간. 그쵸? 그럼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채워주면 전체가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이겠죠. 아님 말고 3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노벨상 만든 그 노벨 맞아요. 컴마 나왔으니까 삽입이 되겠네. The inventor of dynamite.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인 노벨은요. died. 죽었습니다. childless. 아이가 없는 채로 죽었습니다. in 1896년도에. and dedicated. 헌신했어요. 그의 vast fortune. 그의 방대한 fortune 그러면 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재산, 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어디에? to creating the Nobel Prizes. 만드는 데에
전부 다 헌신했다는 거죠. 뭐를? 더 노벨상을.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To justify the time and effort needed to fully understand a work of literature in a foreign language까지 끊어볼까요? To justify. justify. 우리 justice란 말 들어본 적 있죠? DC에서 뭐 저스티스 리그니 뭐니 하는 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justice라 그러면 정의죠. justify 그러면 정당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히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설명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time and effort. 시간과 노력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과 노력이야? Needed.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죠. To fully understand. 완전히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죠. 뭐를? A work of literature. 문학 작품을 i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 된 그 문학 작품을 완전히 충분히 이해하는데 필요로 되는 이 시간과 노력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there must be some special incentives involved. There is, there are. 그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었죠? 뭐뭐들이 있다. 그런데 there must be니까 있어야만 한다. Some special incentives. 약간의 어떠한 특별한 인센티브라 그러면 뭐 유인물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그냥 인센티브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죠. 뭐 하라고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involved. 그러면 관련된 이라는 뜻이죠. 그게 뭐가 있는데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대시가 나왔고요.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네. enjoyment. 즐거움이랄지 suspense.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긴장감, 스릴감. 그리고 fresh insight. 신선한 통찰력이죠. into important matters.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아주 신선한 새로운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읽으려 그러면 겁나게 힘들잖아.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려면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점의 예시가 뭐가 된다? 즐거움이랄지, 스릴이랄지, 어떤 통찰력이랄지 이런 것들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5번 문장 가겠습니다. The Harry Potter books. 해리포터 책들은요. 얘가 어떤 애들인데 컴마 나왔으니까 또 삽입이 되겠네. Written by author J.K. Rowling. J.K. 롤링이라고 하는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이 해리포터 책들은요. are loved. 사랑받습니다. by billions of readers. 빌리언이 아니죠. millions of readers. 수백만의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from the very young to the very old.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from A to B라고 하면은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A부터 B까지. the very young. 아주 어린 사람들로부터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수백만의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co-evolution. co 그러면 together의 의미죠. 함께 진화하는 거, 뭐 공진화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공진화는요, is the concept,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That two or more species of organisms, 둘 혹은 그 이상의 그 유기체 종들이 can reciprocally influence. reciprocal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reciprocal 상호적인 이런 뜻이에요. 상호적이란 게 뭔 뜻이야? A랑 B랑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상호적으로 influence, 영향을 준다는 거죠. The evolutionary direction, 진화적인 방향에 of the other, 그 상대방의 진화의 방향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인 거죠. 오케이.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여기서 that은
동격 접속사 대십니다. 제가 동격은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죠? 뭐뭐 라는 이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둘 혹은 그 이상의 유기체 종들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 어디에? The evolutionary direction of the other. 상대방의 진화적인 방향에. 됐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뭔 소린지 몰라. 그래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organisms, 이 유기체들이 affect,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타동사입니다. The evolution of other organisms. 특정 유기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유기체들의 진화에.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겁니다. 원시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갑자기 시속 70km까지 뛸 수 있는 종족으로 갑자기 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인간을 사냥하던 사자나 호랑이 같은 친구들이 원래 뭐 시속 40km까지밖에 못 뛰었다고 칩시다. 얘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70km 이상까지 뛸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물론 진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7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ost teachers,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are of the opinion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에 of 플러스 추상명사로 나오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일종의 형용사처럼 해석되는 거라 그랬죠. are of the opinion 그러면 opinion을 가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의견을 가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견? That children learn. 학생들이 배운다는 의견이야. Through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통해서 by listening to others. 다른 사람들을 경청함으로써 and discussing ideas with them. 그리고 뭐 함으로써? 그들과 아이디어를 토론함으로써. 됐죠? 자, 여기서 that도 뭐가 될까요? that도 동격 접속사 that이 되겠죠.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뭔 소린지 모르니까 동격 접속사를 통해서 뒤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은 concentration. 그러면 집중이라는 뜻이죠. 집중은요 is a mental skill. 정신적인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 You can develop. 관계대명사 that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네가 발달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기술이야. There are. 이거 되게 자주 쓰이네. There is, there are 나오면 뭐뭐가 있다, 뭐뭐들이 있다.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o improve your concentration. 너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First, 첫 번째 명령문 나왔네요. Raise your brain's natural ability to concentrate. Raise, 길러라. Your brain's natural ability. 너의 뇌의 natural ability 그러면은 자연스런 이런 뜻도 있지만 타고난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고요. Second, 두 번째로는 adjust, 조절해라. The environment, 환경을 조절해. 어떤 환경?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조절해. To make concentrating easier. 사역동사 나왔네요. concentrating 목적어, easier 목적격 부어. 집중을 더 쉽도록 만들 수 adjust environment around you. 너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조절해서 to make 만들어라. concentrating easier 더 집중을 쉽게 만들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석 쭉 해봤고요. 바로 문법 해설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법 해설을 할 게 많지는 않아요. 8번 문장부터 역순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to make 나왔죠? 제가 잠깐 멈췄던 게 뭐냐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적 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djust, 조절해라. The environment, 환경을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조절해. 그래서 to make concentrating easier, 더 집중을 쉽게 만들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djust the environment around you. 네 주변의 환경들을 조절해라.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concentrating easier. 집중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어떤 걸로 해석을 할지 고민을 했고요. 이 교재에서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4번 문장에 involved.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 알겠는데요. 보통 앞에서 꾸며줘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뒤에서도 수식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언제 앞에서 해주고 언제 뒤에서 해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뒤에서 수식하는 게 더 익숙한 친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 어구들은 제가 따로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특강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involved 같은 표현은 앞보다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도로 대강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번 보겠습니다. Alfred Nobel, the inventor of dynamite, died childless. 자, 여러분 중에 문법을 조금 공부했던 사람들은 died를요, 보어를 달고 나오지 않는 자동사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childless 이렇게 나왔죠. 이런 덩어리를 제가 보어라고 분석해놨는데 문법적으로 유사보어라고 합니다. 유사보어. 무슨 뜻이냐? 원래 보어가 나올 자리가 아니지만 마치 보어처럼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보어처럼 등장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보세요. 자, 아이가 없이 라고 하면 마치 해석이 뭐처럼 돼요?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되죠. 근데 childless 이거 품사 뭘까? 형용사예요. 왜? 보어 자리엔 누구만 올 수 있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랑 명사만 올 수 있잖아요. 명사랑 형용사만. 그쵸? 근데 형용사가 왔네? 보어랑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이가 없는 건 누구예요? 죽은 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아이가 없는 거죠. 그쵸? 주어를 설명하고 있네? 마치 주격보어처럼. 근데 주어의 품사는 뭐가 되죠? 주어의 품사는 명사가 되죠. 그럼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 누구였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형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온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됐죠?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유사보어라는 표현을 싫어하셔요. 유사보어라는 말을 해외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제가 분사구문은 나중에 문법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할 텐데 분사구문에서 빈이 생략된 꼴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감편의 7번째 부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8 끊어읽기로 넘어갈 텐데요. 끊어읽기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영어 학습의 단계를 3가지로 나눠볼게요. 문법의 단계, 구문의 단계, 마지막 의미의 단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Want to do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us.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법과 구문 독해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요소 하나하나를 공부하게 되고요. 이때에는 문법적으로 문장을 분석할 때 정말 요소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want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쓰여서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to do의 do는 투부정사라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 그런데 뒤에 보면은 that is important for us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관계대명사절로서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야. 그런데 관계대명사절이니까 빠진 명사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절에서는 주어가 빠져서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리고 얘는 동사고 얘는 보어가 되겠고 for u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야.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구문 연습을 한다고 할 때는요. 최대한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에는 문법을 고려하되 묶을 수 있는 최대로 묶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want to do를 따로 보지 않고 want to do 얘가 동사야.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us 얘가 목적어야. 그런데 뒤에 관계대명사 나왔네. 이렇게 묶어서 수식이야 하고 끝. 오케이? 하고 싶어 무언가를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이 정도로 하면 구문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는 영어를 해석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글의 맥락이나 논리적 구조에 집중하려는 사람들 고3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 구문 분석도 별로 필요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에 강조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로 끊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면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끊어 읽을 거예요. Want to do something. 뭔가를 해야 돼. That is important for us. 우리에게 중요한. 간단하네. 문법적으로 분석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아예 안 끊어 읽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번에 읽기 쉬운,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덩어리를 기준으로 한 번 나누고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장 전체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want to do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us. 하고 안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우리는요, 문법의 단계에서 의미의 단계로 점차 넘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천일문 완성이죠? 문법이 아니라 구문에 가깝고요. 의미에 가깝다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끊어 읽기에 대해서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끊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천일문 완성 같은 경우에 끊어 읽기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지만 제가 맨 아래 필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별로 끊어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책에 나온 이 매뉴얼대로 최대한 해보려고는 하되 내가 하기 쉬운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The man, 사람인데 who doesn't read good books. 좋은 책들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저는 지금 한번 끊어서 읽은 겁니다. has no advantage. 이점이 없다 over the man. 사람에 비해서 이 교재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관계대명사 who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has no advantage over the man. 사람에 대해서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who can read them.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보다, 읽을 수 없는 사람들보다 이점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책을 읽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읽을 능력만 있다고 해서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케이? 안 읽는 사람이나 못 읽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읽을 줄 알면 읽으라는 거죠. 됐죠? It is widely believed that. 자, it is widely believed that 이렇게 나왔죠? It is said, believed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뭐뭐라고들 한다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it is widely believed 받아들여집니다. 뭐뭐라고들 합니다. that 이하라고 the impact of a giant meteorite 거대한 운석의 영향이 caused 유발할 거야 a mass extinction 전 여기서도 끊을 거예요. 거대한 멸종을 불러일으킬 거야 of life 삶에 that included the dinosaurs 그 공룡들을 포함하는 생명의 제가 미래처럼 해석했네요. 유발했다. 거대한 멸종을 생명체들의 멸종인데 that included the dinosaurs. 그 공룡들을 포함한 생명체들의 거대한 멸종을 일으켰다는 거죠. 언제? 오, 숫자가 너무 커요. 6,500만 년 전에. 3번 문장으로 갈게요. Think about readers. wants, needs, values, and concerns. 생각해봐라 about readers. 독자들의 wants, 원하는 것들, needs, 필요한 것들, values, 가치들, and concerns, 관심사, 걱정들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And decide, 결정해라. What your writing can do. 너의 writing이, 너의 글이 can do,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To meet their needs or revolve their concerns. To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들을 and resolve, 해결하기 위해서 their concerns, 그들의 걱정들을. 뭐 어려운 문장들 아니죠. 쭉쭉 넘어가 볼게요. Doctors are starting to find more and more information. 전 여기서 끊게 되네요. 의사들은요, 발견하고 있어요. 더 많은 정보들을,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that suggest a connection. 암시하는, 제안하는 정보예요. a connection. 연결성을 암시하는 정보들이죠. between exercise and brain development. 운동과 뇌 발달 사이의 연결성을. 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Study. 연구해라. The lives of the great people.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라. Who have made. 만들어 온 사람들인데 an impact. 영향력을 on the world. 세상에 거대한 영향력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라. And.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고요. or 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if 나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you will find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that 이하를 in virtually every case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they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lone thinking 그들은 spent, 소비했어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상당히 많은 시간을 alone, 혼자서 thinking, 생각하는데 보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끊어 읽은 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김기훈 선생님이 책을 만들 때 표시해놨던 거랑 제가 끊어 읽기 한 거랑 다르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 여러분이 읽기에 편한 단위별로 끊어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 문법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많은 문장들을 30분 안에 끝내게 됐는데요. 이번 두 챕터에 있는 문장들도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특강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챕터 1부터 차근차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